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메타노이아 가정문제 상담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자 상담 네. 첫 번째 거 소개해 주시죠. 네네. 저는 40대 중반이고 결혼 15년 차입니다. 남편이 본당 성가대 간부로 일하고 있는데 다른 간부들과 회의를 한다고 성가 연습을 끝내고 호프집에 가서 한 시간씩 있다가 집으로 옵니다. 성가대 회의는 성당 안에서 하면 될 텐데 호프집 가서 그것도 여자인 다른 간부들과 회의를 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성가대 발전을 위해서 1시간씩 회의를 하는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큰 소리를 칩니다. 함께 회의하는 여성 간부들은 나이도 많다고 말하는 제 남편의 행동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남편과 크게 싸웠지만 아직도 옳고 그름이 판결나지 않아서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네, 이거는 이제 뭐 본당 활동하시는 분들 부부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꼭 이런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시간적으로 그죠? 네. 뭐 남편이나 부인이 어느 한쪽이 너무 성당에서 봉사활동에 몰입하다 보니 네. 가정에 너무 이제 신경을 안 쓰고 뭐 소홀히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들 같은데 네. 여기는 그거 플러스 그 간부 여성들과의 함께하는 것을 네. 이 부인께서 좀 꺼리는 것 같아요. 네. 뭐 약간의 뭐 질투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예. 하필 호프집이냐? 그리고 그렇죠. 왜 호프집이냐? 성당에서 해도 돼. 예, 우리는 항상 주회라 그러죠, 그걸. 예, 그 주마다 하는 모임이라는 뜻도 있지만, 술을 마시는 회의라 해서 주회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술이 또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또 분위기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좋지 않냐라는 그렇죠.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연습하고 네. 뭐 목이 좀 마르니까 살짝 목축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뭐. 원래 그냥 하는 회의보다 호프집에서 하는 회의가 훨씬 더 재미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주회라니까. 그게 주회라니까. 1차 회의, 2차 주회. 네. 부인이 일단은 남편한테 이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남편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게 틀린 행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남편의 얘기대로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그대로 얘기를 하면 틀린 게 없죠. 그렇죠. 네. 뭐 성가대 발전을 위해서 그럼요. 네. 정말 아주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분위기도 좋은 호프집에서 그렇죠. 네. 1시간씩 네. 이렇게 성가대 발전에서 회의를 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럼요. 그 말 따지면 절대로 잘못된 게 없죠.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거 끝나고 예. 노래를 불렀으니 얼마나 또 목이 칼칼합니까? 그럼 또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찬송이요. 그래서 제가 옛날 그 기억이 하나가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닐 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 회사에 아주 이쁘게 생긴 아가씨가 저의 삶을 이렇게 보고 부장님처럼 나도 성당에 다니고 싶어요. 네. 그 저는 그 전교를 해야 한다는 의지에 불타서 네. 기꺼이 도와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퇴근을 하고 네. 저녁을 사 먹이고 네. 이제 예비자 교리반에 같이 참석을 해서 교리도 같이 듣고 이런 친절한 아저씨가 있나? 그리고 이제 교리가 끝나면 네. 또 안전을 위해서 집에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고. 아이고, 이거 카톨릭 신자답지가 않아. 우리 카톨릭 신자는 굉장히 냉랭하거든요. 새로운 사람 와서 왔나보다 이러지 뭐 누가 그래. 그렇죠. 정말 그 전교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서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착한 일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모임에 가서 이제 좀 선배도 있고 그때 제가 굉장히 젊었으니까 선배들도 있는 데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일을 했다. 이 잘한 짓까지 하고. 열심히 얘기를 했더니 그 좀 오래되신 연세가 높으신 한 분이 저보고
그래 네가 한 행동이 정말 잘했다.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근데 한번 또 가정을 해보자. 너희 아내가 너처럼 직장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한 남성이 예비자 교리를 받고 싶다 그래서 네 아내가 너처럼 밥도 사주고 같이 교리를 듣고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러고 오면 너는 기분이 어떻겠느냐? 야, 전곡을 들렀네. 네. 기분이 어떻겠느냐? 네. 그 솔직히 기분 나쁘죠. 네. 그래. 그러니까 너는 잘못한 행동이 하나도 없는데 넌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네가 그러고 다닐 때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만 네 아내가 기분이 좋겠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라고 솔직히 얘기를 했죠. 그렇죠.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나는 오로지 이 여자를 영생시켜야 한다는 아주 사명감에 붙어 있었지 네. 이런 사실을 내 아내가 기분 나빠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 성가대 발전을 해서 뭐 그런 거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네. 부인이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조금 지혜롭지가 못한 게 차라리 이런 사실이 있을 때 남편한테 당신이 참 열심히 하고 다 좋은데 나는 왠지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외롭다. 네. 슬프다. 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차라리 호소를 하고 나를 좀 더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덜 외롭게 하기 위해서 네. 좀 절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차라리 부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드는 바람에 네. 남자는 그 부인이 외롭다 뭐 슬프다 뭐 이런 기분이 나쁘다는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죠. 오로지 옳고 그름만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싸움까지 하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당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게 뭐가 나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그게 다인지 그다음에 그렇게 자기가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할 때 다른 가족들이 혹시 불편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지 과연 그게 순수하게 사랑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또 여성 입장에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남편한테 이제 사실은 그 호소를 하는 게 맞는데 예. 참 자존심이 상하죠. 예. 그냥 질투한다 그러고 이제 뭐 시기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까봐 사실은 이게 두려워서 이제 말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게 하면서 내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제가 보면 이제 다른 분들 경우도 이렇게 많이 보면 그 뭐 회합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회합들이 있잖아요. 뭐 성가대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 남녀가 이렇게 그런 친교를 갖다 보면 조금 위험성이 따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나는 그런 의도가 없는 거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뭐 그런 친교를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렇게 싹이 트게 되고 그다음에 또 외로움이 느껴지면 또 위로받고 싶고 그렇죠. 뭐 이제 이러다 보면 나중에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돼서 진짜 또 위험한 상태까지도 가는 경우가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누가 이제 전화 오고 뭐 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꼭 부부가 이제 대체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여성한테는 남편한테 이제 거의 전화를 그러니까 여성한테 오면 저한테 넘기고 또 남성들이 혹시 뭐를 이제 상담해 오면 남편한테 넘기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런 관계를 안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한테는. 네. 저는 이제 이 지금 질문을 보고 그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답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여기 이 여성분이 접근이 뭐라고 써 있냐면 그것도 여자인 다른 간부들과 회의를 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따졌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이미 판단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아까 이제 그 마음 속에는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더니 당신이 이러이러 했더니 내가 슬프고 외로웠다. 그러면 슬프고 외롭다는 것은 나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과
당신이 이러는 거 옳지 않아 하고 따지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판단하고 당신 옳지 않아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는 아닌데 나는 나름대로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그렇지. 그렇게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대해서 당신 판단이 잘못됐다 나는 옳았다라고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 성가의 발전을 위하고 성당 교우들하고 친교를 나누고 이거 뭐 나쁘냐 하고 반론을 제기하게 되면 이제 싸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따졌습니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외롭고 나는 슬프다. 그러면 이제 남편에서는 왜 그러지? 왜 이 사람이 마음이 슬프고 외로울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요 문제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아니건 뭐 친구가 아니건 인간관계 안에서도 어떤 무언가를 봤을 때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기 전에 그런 어떤 행동과 말 이런 걸 들었을 때 나의 심정,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 판단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 주면 왜 이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꼈을까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지적질이 아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질문에 대한 것은 이제 첫 번째 이 여성 질문하신 여성분의 접근 방법이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좀 새롭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그럴 때 나는 이렇다 이렇게 좀 감정을 표현해 달라. 그러면 남편이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다라는 답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모르겠어요. 이 성가대고 꼭 노래를 잘 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같이 성가대 활동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겠지만 뭐 아이 키우느냐고 뭐 힘들기도 할 테고 뭐 집안일 때문에 바빠서 활동을 못 하는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부부가 함께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상담이 왔으니까 조금 더 이제 뭐 우리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희들이 많은 부부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진짜 특히나 여성 신자들이 막 어떤 어려움 중에 있는 상담을 막 하면 저도 마음이 같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측은지심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되지만 나중에는 쓰다듬어 주고 싶고 뭐 말아주고 싶고 그렇지 안 됐으니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꼭 이제 원칙을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어디 가서 우리가 무료 상담을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자매님들은 카타린한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자매님도 전화 안 받습니다. 아예 그냥 농담 비슷하게 하면서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꼭 전화가 오면 제가 이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너무 바쁜데요. 카타리나하고 나중에 저녁에 전화하라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처음에 무슨 상담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정하냐 이런 오해도 사실 받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카타리나가 저한테 줬던 지혜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어떤 애정이 싹 튼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게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들하고 직접 개인 면담 할 줄 알아. 아주 좋은 원칙이네요. 그것도. 원칙을 지키고 아예 문제의 소지를 딱 잘라버리는 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무슨 제가 뭐 자세한 건 아니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무슨 심리 상담 요즘엔 심리 상담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이 심리 상담 시장은 더 넓어질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원칙이 있어요. 매뉴얼이. 그 심리 상담자로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비밀을 지켜야 된다,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마치도 의사가 환자의 어떤 개인 정보를 보호하듯이 심리 상담자도 그 심리한 내용에 대해서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원칙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상담자들은 꼭 그런 거를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 자매님에 대해서 상담을 어떻게 해주시고 이제 잘 만족하고 돌아가셨나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골격만 얘기했고 예. 예, 결론은 둘이 가서 진지하게 한번 다시 의논을 해보라고. 예. 그래서 그랬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사실 이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이제 문제 싸게 튀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판단. 또 특히 남성이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